이번 시간에는 외부 은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부 은하는 말 그대로 우리 은하의 밖에 있는 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과거에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간주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연구에 의해서 막대, 나선, 은하로 간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외부 은하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외부 은하의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걸 분류한 사람이 바로 허블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 이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은하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외부 은하를 분류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앞 시간에 나왔다시피 우리 은하가 원래는 정상 나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대 나선 은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체계를 사실 외부 은하도 쓰지만 우리 은하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은하를 분류하는 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원 은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나선팔이 없고 구형이나 타원체 모양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은하가 있는데 이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정상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둥근 형태의 은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막대 나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구조의 끝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의 차이는 가운데가 둥그런지 아니면 막대 모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했는데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가 여기 있고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따로 빠져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등 과학 기준으로는 타원, 정상 나선, 막대 나선, 불규칙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 낑겨 있는 부분은 바로 렌즈형 은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등 과학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 낑겨 있는 부분을 바로 렌즈형 은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우주의 팽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외부 은하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규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성단 또는 성운이 작고 그 다음에 은하가 되고 이 은하가 최종적으로 우주를 구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주의 팽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온 허블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허블이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힌 걸 통해서 허블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고 알아내게 됩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뜨거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바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뜨거워지고 밀도가 커지고 그리고 팽창을 하면 할수록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주의 처음 상태는 바로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즉 속도가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은하들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 이런 단어들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팽창 모형을 실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풍선에 바람을 조금 불어놓은 다음에 스티커 붙인 다음에 스티커 3개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불고 불어서 스티커 3개의 거리를 다시 잽니다. 그래서 이거 2개의 거리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풍선을 더 크게 불면 불수록 즉 이제 3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풍선은 우주, 그리고 스티커는 은하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풍선을 더 크게 불면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스티커보다는 멀리 있는 스티커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의 중심도 마찬가지인데 스티커가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을 모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폭발 우주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폭발 우주론보다는 우리가 빅뱅이라고 훨씬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우주론의 정의는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바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폭발은 빅뱅과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계속 팽창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폭발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당연히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더더욱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표현할 때 약 138억 광년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1단원에서 배웠는데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바로 광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얘는 영어로 LY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라이트 이열의 줄임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연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한 점에서 현재 우주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38억 년이기 때문에 이걸 빛이 이동한 거리로 바꾸게 되면 크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 이전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파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1 배우게 되면 정상 우주론도 배우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우주론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이 영원히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돼서 우주가 팽창을 해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정의랑 이 정의가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바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빅뱅입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게 돼서 우주가 탄생했고 이후로 계속 팽창을 하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질량은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로 정리된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호일,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고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똑같은 그런 형태가 계속 증폭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빅뱅은 점점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더 아래쪽에 자세하게 설명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크기가 모두 팽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봤을 때 질량은 우주로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밀도랑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큰 부분에서 유지를 해주고 싶으면 우주의 질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커져야 이렇게 형태가 유지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처음 가지고 있는 질량이 일정합니다. 이 질량이 커져가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하고 그리고 팽창하면서 온도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에 나오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도 내년에 배울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우주론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